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택항의 해양 안전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처장 평택항 현장 간담회가 어제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제 오후 법제처장 평택항 현장 간담회가 열린 평택항 마린센터.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들을 수렴하고 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법제처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송학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제처와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사고에 대한 해양 안전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1%를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채우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어진 현장 의견 수렴 시간. 먼저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은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는 평택 국제 여객터미널에 반입금지 유해물품 기준이 없다며 명확한 규정을 건의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에 아직 그런 규정이 안 정해진 상황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도 간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반입금지 유해물품의 규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전국에 다 같은 그런 걸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한번 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윤병원 평택 당진항 도선 사회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법제도가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홍보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사고 예방 대책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법제처장은 관심을 가지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해수부 지원달라 그러면 또 이게 본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본부하고 이렇게 또 예산이 뒷받침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동범 평택 당진 항만 물류 협회장은 화물 안전 조작 관리와 보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경계 그런 차원보다도 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으로 저희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 이강선 평택 항만 대표도 보안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열악한 작업 현장 환경을 이야기하며 부두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절차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부두의 전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을 끄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 또 두 번째는 무다리탄 및 또 수상한 사람들의 식별이 용이한 보안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법제처장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본부와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두 시설 투자 보조 관련해가지고 좀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신일승 대한통운지사장은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항만 배후 부지 때문에 제한되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배후 부지 자체가 조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 자체가 자연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창고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어떤 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하고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은 항만 배후 부지가 적극 이용돼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항만 배후 부지가 잘 이용돼야 한다는 그 기본 인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검토가 되면 저희 신원고 계획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정부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법률과 제도 관련된 부분은 관리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업무를 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또 조금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마디만 의견 주시면 저희가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축 분뇨 처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축산산림국에 대한 다양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염동식 의원이 가축 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 성장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데 시설 설립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각 시군마다 갖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설립하는 데마다 다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각 시군과 농가의 크기별로 알맞은 방법을 통해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농가에서 좀 처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공동 자원화를 많이 시설을 이제 보조를 좀 비율이 높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금년에도 한 6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지역 민원입니다. 그 인근 주민의. 염 의원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악취나 오염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논리정연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논리를 좀 잘 피면 그 지역 민원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즘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그 과학적인 그 시설이 많이 보완돼서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좀 설득해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거에 대한 그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편 김유임 의원은 한중 FTA 체결에서 경기도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으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육류를 유통하는 기한이 법적 제재가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상교 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중 FTA나 세국 수입 어떤 그 축산물에 대한 대응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제공하지 않다면 누가 조금 더 비싸게 국내산을 먹을지는 않겠죠. 궤도나 단속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태, 지금 제가 얘기한 도축 이후에 한 달이나 45일까지 지나도 된다고 말한 유통업체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서상교 국장은 관리가 어려운 소매업자 등의 판매업소 때문에 쉽게 기한을 적시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라며 가공과 판매 등을 분류해 기한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가 보기 좋게 하려고 냉장고 안에 걸어놓고 그때마다 쓸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매업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 때문에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딱 기준을 정하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축산 방역 예산 확대와 묘목업체 선정 시 계약 방법, 시민들을 위한 생태계 사업 등 다양한 축산과 산림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와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JBCN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이 임직원들의 후원금을 도내 LED 보안 등 교체 사업에 써달라며 경기도에 기부금 3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제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수원 사회봉사단 안재근 부사장, 삼성전자 수원 한가족협의회 백민승 사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도내 야간 보행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오래된 등을 LED 보안 등으로 교체하는 희망빛 모아 세이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기부에 따라 경기도는 LED 보안 등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2016년 5월까지 보안 등 교체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평택시 북부 복지타운 3층 탁구장에서 제3회 평택시 지회장배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노인의 평택시지회가 주관하고 평택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공재강 평택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선수의 선서를 시작으로 100여 명의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공재강 평택시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과 또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용인시는 산림의 경영과 보호, 그리고 휴양 기능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 임도 3개소를 모현면과 양지면에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도는 조림이나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 경영사업과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림 기반 시설입니다. 임도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10억 원이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3.6km의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방문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도보길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가을비가 연일 계속되면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 쓸 두툼한 이불 꺼내 덮고 계실 겁니다. 겨울 이불은요, 크고 무거워서 선뜻 세탁하기가 쉽지 않아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이불도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먼지와 또 진먼드기가 가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잘 털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